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 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정규장이 없지만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월요일 날 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세력들의 의도가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세력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이끌어갈 건지 좀 명확해요. 공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무려 이번 투자 경고 때 4번이나 나왔어요. 엄청나죠?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래 정지는 안 가죠. 세력의 명확한 의도. 난 거래 정지는 안 갈래 라고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윗꼬리가 달려서 많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윗꼬리가 달린 이유도 사실 명확해요. 휴림 로봇. 일단은 지금 현재 기세로는요, 로봇 대장주 같아요. 1등주. 로봇 1등주 사실 어디죠? 현대차죠. 지금 이제 로봇주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현대차입니다. 원래는 레인보우였죠. 레인보우가 1등, 2등 두산 로보틱스. 자, 3등이 최근에 로보티즈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번 CES를 통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공개됐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재료 소멸 단계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로봇이 공개되니까 이제는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까지 적용을 받다 보니 역사적 신고가를 그냥 뚫어버리고 더 갈 기세예요. 일단 우리는 앞으로 이 현대차의 이제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얘가 가져야지 나머지 로봇주들이 따라가 주죠. 그리고 플러스 로봇주에 대한 일정, 이것까지도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 다음에 노랑봉투법 얘기하실 텐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요거까지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남들이 다 아는 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까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오늘도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세력들의 의도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매번 해주셔야 되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되셨구나 라고 좀 판단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100% 공짜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휴림 로봇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세력들의 의도. 거래 정지는 싫어요 라는 거죠. 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이번 투자 경고 걸렸을 때 무려 4번이나 나왔어요. 요거 이제 기준은 다 아시죠?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을 때 사실 이제 해제 요건을 많이 언급을 했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 보통 거래 정지 안 걸리고 투자 경고에 풀고 가는 게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세력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 해야 돼요. 자, 이 세력들 거의 1년에 가까운, 대략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 거래량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 동안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어때요? 거래가 말랐어요. 근데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리면서 지금 올려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슬슬 뭔가 좀 거래가 좀 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질질질 하는 구간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당장 월요일부터 내려간다, 이건 아닙니다. 아직 투자 경고 상태이다 보니까 과연 이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어떻게 좀 풀지 아니면 유지할지, 요 시나리오 이것까지도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겠죠. 일단은 매매 거래 정지 예고에 대해서 이거 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정지 예고가 뜨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고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이거 사실 별건 아닌데, 거래 정지 여부, 일단은 금요일 날 나온 거 기준으로는 19일 날 이제 거래 정지 이제 예고가 뜬 상태에서 기준은 요거죠. 15일에 종가 대비 40% 올랐을 때. 언제죠?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요 캔들의 종가 대비, 자, 금요일하고 이제 월요일 날의 종가로 40%가 넘으면은 거래 정지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 정지가 아닌 그 투자 경고 공시가 나온 날이 이제 기준이에요. 요 캔들. 거래 정지, 자꾸 말이 헷갈리네요. 투자 경고는 요 날부터 지정이 된 거죠. 근데 전날, 요 날에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종가를 넘었어야지 일단은 거래 정지 여부가 성립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미 진작에 넘었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고요. 40%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예고가 뜨는 거에 대한 기준 어렵지 않죠? 자, 이날의 종가죠. 15일 얼마죠? 11,170원. 11,170원이에요. 자, 요거에 40%죠. 1.4. 일단은 월요일날 이 가격이 넘으면은 이제 거래 정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어떤 기준에서 거래 정지가 예고가 떴냐, 이것까지 우리 알아야겠죠. 쉬워요. 자, 금요일의 종가 12,810원이죠. 12,810원. 요거에 월요일날 갈 수 있는 최고가 상한가잖아요. 곱하기 1.3 해주면 되죠. 자, 어때요? 느낌 오시죠? 예고가 뜨는 기준. 자, 월요일날 최고가 아마 이제 0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요 가격이겠죠. 16,650원. 요게 아마 상한가 가격일 거예요. 월요일날. 근데 상한가보다 밑에 있죠. 거래정지 가격이. 그래서 요 기준에 매매 거래정지 예고가 뜨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웬만하면 거래정지를 잘 안 가려고 해요. 세력들이. 거래정지 되면은 본인들도 통제가 안 돼요. 본인들 물량을 뭐 사고 팔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않기 때문에 요 가격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아, 요 가격은 이제 우리가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래정지가 안 간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섰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이것도 우리가 종가 베팅 개념으로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로봇주로 강하게 갔던 계양전기. 자, 얘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얘가 거래 정지를 몇 번이나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거래 정지를 세 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중요하죠. 거래 정지 다음 날 5%, 5.5% 갭이 떴고요. 얘는 12.9% 갭이 떴고, 얘는 7% 갭이 떴어요. 근데 이날은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죠. 근데 요 날은 음봉이었어요. 근데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날에 종가 베팅을 해서 바로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을 먹을 수 있었죠. 자,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가 아니죠.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에요. 얼마든지 종가 베팅 진입이 가능했고, 여기에 우리가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았다라면 진입해서 요거 갭 먹을 수 있었죠. 7%. 자, 7% 먹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했다. 요거 말고 또 뭐 있죠? 요런 거, 동양 고독 같은 거. 자, 얘도 보시게 되면 거래 정지. 그 다음날 갭이 16%, 14%. 이런 거 우리 갭만 먹어도 10% 이상 충분히 쉽게 먹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아두시면 우리가 더 딥하게 종가 베팅 패턴도 우리가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드렸었잖아요. 자, 일정.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은 이미 12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자, 플러스 3월 달에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2월 달부터 나올 확률은 없죠. 근데 요거 말고 뭐가 있죠? 요게 있죠. 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자, 현재 로봇 섹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연속으로 상한가의 경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요 상장하고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왔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이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강했다. 또 뭐가 있죠? 자, LS 머트리얼즈가 있죠. 요때 당시에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요거 상장하고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섹터의 흐름이 좋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특히 대형주들. 자, HD 이제 그룹사죠. HD 현대 그룹사예요. 사실 이제 얘네 메인은 조선이죠. 조선이긴 한데 로봇 섹터의 종목이 상장을 한다. 굉장히 프리미엄 받을 수 있고, 얘네가 가게 되면은 로봇 섹터 역시도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알게 된다라면 휴림로봇이 조정이 나와도 분명히 다시 갈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개 있죠. 지금 현대로보틱스 상장 요 재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트럼프의 행정명령 요거 있고, 또 세 번째 노란봉투법.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미 해먹은 거라서 약하죠, 재료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게 사실 행정명령 요거고요. 일단은 일정적으로 아직 현대 로보틱스가 뭐 IPO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 건 아니어서 추가적인 일정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좀 기대가 돼요. 자, 삼성 LG 로봇지능 각축전 하면서 이제 M&A 가속화. 요게 핵심이죠. M&A. 자, 삼성과 LG가 계속해서 좀 인수합병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휴림로봇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죠. 휴림로봇이 실제로 뭐 인수되면 베스트인데 요걸 뭐 기대하시는 건 무리가 있고 세력들이 자, 요거 이용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휴림로봇은요.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지겹게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요 구간은 뭐 SK 인수설 요때 나왔었잖아요. SK 인수합병 관련 얘기 나왔죠. 오랜만에 나온 김에 기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기사였죠. 휴림로봇, SK 인수설 또 확산. 또 확산이라는 건 앞에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또 확산이라는 키워드로 25년 10월 17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때죠. 자, 요날에 기사 내보내고요. 죄송합니다. 요날이죠. 요날에 기사 내보내고 요날에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기사 하나. SK 인수설 사실 내용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타이틀이 셉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예요. 근데 요때가 사실 뭐 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요때가 재밌었어요. 기억나시죠? 정치 테마로 였고 또 인수합병으로 였고 이게 특징주하고 이제 종목명을 치시면 해당 종목이 어떻게 과거에 움직였는지 뭐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딱 여기 기사가 나오네요. 휴림로봇 이낙연 관련주 조명의 상한가 20년도 10월 26일 언제죠? 요 무렵이죠. 요 무렵. 요 무렵이네요. 이렇게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이낙연 정치 테마로 엮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낙연 총리 시절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총리 시절에 대선 1위 후보였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요런 삼부토건이 대장주였죠. 동생분이 이 삼부토건의 이사로 아마 지적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거기에 휴림까지 엮었다. 그래서 요런 2,000원에서 거의 6,000원까지 한 3배 올렸네요. 3배. 3배를 단숨에 올렸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죠. 자, 요게 이제 이낙연 정치 테마로 엮였을 때고요. 요 때가 그거죠. 윤석열 정치 테마. 이 무렵이 대선이 있었을 시기예요. 대선이 있었고 보통 대선을 앞두고는 정책주로 엮입니다. 정책. 이때는 이제 인맥주는 이제 시간이 끝난 거고 정책, 로봇 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자, 요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보이시죠? 첫 번째 22년 5월 3일 날 요 기사가 나와요. 휴림로봇 윤석열 과학기술 선도국가 로봇산업 육성 강조의 강세. 정책주란 얘기죠. 자, 날짜가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언제죠? 정확하게 요때네요. 요때. 요 캔들. 요 캔들의 윤석열 정치 테마 엮는 특징주 기사가 나오고요. 전 이때가 재밌었어요. 요때 고점 찍고 역사적 신유가를 갱신해줬죠. 주가가 흘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사실 이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아마 볼 무렵이었을 거예요. 왜냐? 대선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재료로서는 단기 재료 소멸이 왔는데 다시 올라가죠. 이때 뭘로 올렸죠? 자,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발표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휴림로봇이 연관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엮어요. 느낌 오시죠? 세력들의 패턴들. 자, 그렇다면 요 기사가 어쨌든 이번에 나왔어요. 1월 15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목요일 날 나왔어요. 삼성이 M&A를 또 추진한다? 자, SK 인수설도 그냥 내보내는 세력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휴림로봇 자, 이런 고점에서 또 한 번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 소설, 예측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이 세력의 우리가 여태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좀 강조드렸죠. 세력주의 패턴들. 자, 올렸다가 조정이 나올 때 상승 구간의 절반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점이라고 확신지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 최고점을 연결했을 때 절반 구간이 대략 한 8,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구간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때 여기서 좀 어떤 기사가 나올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죠. 자, 현대로보틱스도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로 올릴 수도 있고 자, 대기업과 또 엮어서 인수합병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때죠. 요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이죠. 얘도 7,000원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보내고 여기서 기사 내보내고 이제부터는 끝. 이때부터 이제 세력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량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이 작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조심하실 구간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재료가 끝나게 되면은 요런 하방 압력이 무조건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휴림로봇이 냉정하게 어떤 로봇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주주가 이제 매도 공시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요 공시 내용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1월 30일부터 이제 자기들의 지분을 팔겠다. 2%가량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네 지분이 대략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대주주가 6%밖에 안 된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마저도 2%를 더 매도하겠다. 언제부터?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도를 이미 공시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거. 6%에서 2% 빼면은 4%로 내려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5% 룰에 해당이 되죠. 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의무 공시사항이 없어지죠. 지분율에 대한 공시사항이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4%에서 더 밑으로 매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일단 1대 주주는 이제 휴림홀딩스가 맞기 때문에 만약에 1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면 요거는 이제 또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른 기업에서 이거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미래성이나 가치가 좀 있는 기업인지는 일단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그런 기업은 표면상으로는 안 보인다. 하지만 우리 휴림홀딩스가 매도를 한다라는 공시는 나왔고 2월 27일까지로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 주를 6,200원에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거래대금은 대략 155억 원이 이제 맥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제 3자에게 팔 건데 제 3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장외 매도죠. 장외 매도를 이 기준으로 할 건데 제 3자가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규장에서 매도를 할 거야. 정규장에서 매도를 하면 굳이 이 가격에 안 팔아도 되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확률로 장 내 정규장에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요게 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리미트는 걸려 있습니다. 제약 70%에서 130%까지. 이제 맥스치가 13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150억에 130%, 2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플러스 50억까지는 더 가능하다. 근데 누가 봐도 200억에 팔고 싶겠죠. 그래서 주가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팔 수 있는 맥스치가 이제 8,000원인 거는 이제 아시죠? 8,000원인데 그러면 왜 주가를 계속 올리는 거야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들도 나가야죠. 누구죠? 요 세력들. 매집했던 세력들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리는 거고, 그 와중에 휴림홀딩스가 팔 수 있는 적정 최고가 8,000원. 당연히 이제 주가 내려오면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보호회수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제 물량들이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어요. 이거 이때 팔고 다 모두 엑시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이런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보통 물량을 던집니다. 아마 휴림 홀딩스 역시도 맥스치를 찍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 8,000원 언저리에서 아마 매도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세력들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엑시트 할지가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요거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저 역시 당연히 로봇 쪽 계속 가면 좋죠.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 수익 계속해서 나시면 좋은데, 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사실 저점이 1,000원이었어요. 13,000원 갔죠? 거의 14배 가까이 갔습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심을 하자.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 조정이 나왔다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가 계산에 넣어놓고 혹시라도 물렸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도 타점을 노려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것도 가져왔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수익이죠. 결국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인데, 예상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리면 500%예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무상증자 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자, 유인에너테크
대한제가, 뷰티스킨 이런 종목 무상증자 최근에 한 거죠. 또 있어요. 자, 아진엑스텍은 아마 이틀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 무슨 뜻이죠? 테마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테마로 가면 어떻게 되죠? 1000% 넘게 가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 예상 종목이에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요 종목이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얘가 무려 저점 대비 1300%. 오로지 무상증자만으로도 1000% 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호재 공시에다가 이 테마까지 얹어지니까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이 무상증자, 요거를 한번 오늘 추천해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 많다. 그 다음에 돈을 잘 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이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거죠. 자, 자산도 많고 돈은 잘 버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이 대기업의 확률이 높죠.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요 대략 2000%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 같아요. 다른 대기업은 이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높아요.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현대차는 사실 게임이 안 되죠. 자, 요 종목이에요. 무려 75000%죠.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 현대차보다 무려 한 13배는 높은 유보율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요. 무상증자는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자, 요 정도면은 어때요? 30대1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진행된다? 200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30대1 예상됩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500%면 5대1이 가능하다면 75,000이면 충분히 5대1은 가능하겠죠. 자, 5대1이 가능하다. 그러면 500%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충분히 납득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텔콘 RF 제약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2대1 진행하고 330% 갔어요.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 자, 요 종목은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자, 요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8대1.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 가능하죠. 왜? 30대1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휴림노브 전략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세요. 요거 아니에요. 휴림노브는 아직 더 지켜보셔야죠.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예상 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산 투자하세요.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렇게는 절대 얘기는 못 하고요. 소액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액이라 함은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이거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겠죠. 제가 이런 종목들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6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 삼성전자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또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년 투자라 그러시면 못 버티시잖아요. 6개월, 이것도 너무 길어요. 자, 애초에 이런 기간이면은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단기간에 상한가를 무려 6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한번 시작만 된다라면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죠. 조만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근거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 상황이 그렇고 세력들 역시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자, 100% 보낼 수 있는 거 테마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써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모두 다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할게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진입 자체가 어렵죠. 공시 나오면 이렇게 가죠. 점상으로. 매도가 없어요.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입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죠.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공간에서 꼭 진입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대박 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7일이에요. 일단은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안 되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늦어도 자,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받아 보신 분들은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이다. 월요일에는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월요일 날에도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진입하는 게 포인트고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눌러주세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해주시면 되죠.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월요일 날에는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림 로봇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경고 상태이지만 이제 거래 정지를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시기. 근데 지금 일단은 세력들의 의도가 거래 정지는 안 가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경고를 과연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언제 됐죠? 12월 30일. 요때 된 거죠. 요날 된 거죠. 그럼 지금 며칠째인가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3일이 연장이 됐어요. 3일. 보통 3일째는 보통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현대차가 꺾였어요. 현대차가 꺾였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이 금요일의 종가를 넘지 않으면 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최초 판단이 14일이었죠. 근데 3일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일이 뒤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일 전날, 15일 전날의 이제 기준가가 원래는 1월 7일,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3일이 뒤로 밀렸어요. 자, 1월 7일 기준으로 봐볼게요. 자, 요 캔들이죠. 근데 하나, 둘, 셋. 이제는 요 캔들로 기준이 바뀌었다. 자, 얼마죠? 종가가 뿐이에요. 8,310원에 45% 이상 오르면 안 되죠. 1.45. 자, 일단은 제가 좀 잘못 눌러서 이게 없어졌는데 자, 12,000원이에요. 8,310원의 기준가가. 이러면 투자 경고가 거의 높은 확률로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풀려면은 일단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항목도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 12월 19일이 기준가였어요. 요 캔들이죠. 그런데 3일이 뒤로 밀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요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죠. 12월 24일이 기준가고요. 종가가 6,540원. 6,540원. 요거의 75%예요. 1.75를 곱해보겠습니다. 요 가격이에요. 자, 요 가격이면 일단은 투자 경고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항목이 계속해서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력들이 마음 먹고 만약에 뺀다라면 자, 종가 기준으로 0.7을 해볼게요. 요 가격이 혹시라도 간다라면은 풀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거의 하한가다 보니까 설마 이렇게 한 번에 보내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월요일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가 버텨주느냐 아니면 휴림 로봇이 추가적인 개별 기사로 또 올리느냐 요거 이제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제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가감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좋아요, 구독, 댓글에는 신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휴림로봇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가주면서 우리 주주분들 꾸준한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구간에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기 구간이 온 건 맞습니다. 이격도를 보면은 답이 나오죠. 자, 장기 이평선 121선과 이제 5일선도 모두 다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캔들은 어때요? 5일선 위에 떠 있죠. 자, 이평선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결국에는 이평선이 수렴과 발산을 반복합니다. 자, 이때도 수렴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산을 하죠. 그리고 수렴. 지금 현재 발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제든지 수렴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빠르게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